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오포노포노의 지혜 책 중에서 경험담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낳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정화를 계속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고민했던 마리나 씨의 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4년 나는 실직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에 내 일은 아주 멋진 직업이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훌륭한 실력을 가진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혹은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 특히 회사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도 상사나 부장에게 여러 번 주의를 받았는데 결국 정직 처분 직전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업원 원조 프로그램에서 카운슬링을 받으라고 해서 분노 조절 수업, 화를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는 수련에 참가하거나 지도력 개발 트레이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만 좀 나아질 뿐 결국 시간이 지나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호흡포노포노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85년 무렵부터였습니다. 하지만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께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통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타인의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부장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부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처럼 부글거리며 솟구쳤습니다. 이게 기억이 재생되는 거예요. 나는 부장님을 경외하는 눈이 아니라 기억을 통한 눈빛으로 봤습니다. 기억의 눈에 비친 부장님은 저질 중에 저질로 성질이 모난 데다 부하들을 이간질시켜 싸우도록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억이 원인이 되어 생겨난 현실 속에서의 부장님은 사람 뒤에서 중상모략을 일삼는 남녀차별주의자였으며 남을 희생시켜 자신의 업적을 쌓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모두 내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눈에 비친 부장님의 모습은 나 자신 속에 있는 기억의 반영일 뿐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100%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에 모든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눈이 외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지요.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통고를 받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이때만큼은 나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전부 정화했습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정화해 갔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히 가족, 친척, 조상, 상사, 동료, 부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화했습니다. 카운슬링이 있을 때는 카운슬링을 하기 전, 하는 도중, 하고 난 후에도 정화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나 자신이 창조될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던 도중에 발견한 왕따를 당했던 기억과 내면의 아이, 내 인생에서 닫아두기 시작했던 것에 대해 정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화는 몇 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장님에 대한 분노가 이전에 느꼈을 만큼이 아님을 깨달았으며 이전만큼의 고립감도 없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마구 화내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이상 화를 내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꾸준히 노력해서 정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힘든 1년간이었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나는 쉼없이 정화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그 후로도 정화를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한번 분위기를 타면
멈추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장님이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100% 나의 책임이라는 말을 받아들였으므로 부장님에 대한 내 과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자 부장님은 더 이상 내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나는 정화를 통해서 부장님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주셨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나 스스로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장님이 주신 선물에는 놀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자신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장님이 정근을 가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장님을 신성의 지혜가 보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나 기억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신이 만든 그대로의 멋진 존재로서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부장님의 정근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기분을 떠올립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승화되어 나도 부장님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마리나 씨가 안고 있던 문제는 100% 나의 책임이라는 말을 받아들여 정화를 시작함으로써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의 출발점은 모두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경험담을 들으시고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정화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화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